자, 요번에 이제 볼 것은 이제 그 역사적 사고력의 하위 범주인데, 요 역사적 사고력 하위 범주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번 그 역사적 하위 범주, 사고력의 하위 범주의 주요 내용을 가지고 도식도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강독을 이제 시작할게요. 자, 화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제가 올려놓은 보충 자료 잠깐 볼게요. 보충 자료. 자,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역사적 사고력을 이제 하위 범주를 최상호 씨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했는데, 되게 이제 그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연대기적 파악력, 그다음 역사적 탐구력, 그 역사적 상상력, 역사적 판단력 이렇게 되는데, 연대기적 파악력은 제일 기본이 되는 거예요. 역사적 사고력에서. 예. 그래서 여기 있고, 그다음에 역사적 탐구력은 제일 넓은 범주예요. 그래서 이제 연대기업 파악력과 뭐 역사 상상력, 역사 판단력을 다 아울릴 수 있는 범주죠. 근데 요거는 사료학습하고 또 이렇게 연결됐어요. 사료 분석과 비판하고 연결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 상상력은 역사적 사고력 중에 역사적 고유성, 특수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 사고력이죠. 예. 그 다음에 역사 판단력은 제일 이제 궁극적인 사고 과정이에요. 그 앞에서 언급했던 그 연대기업 파악력, 역사 탐구력, 역사 상상력을 어느 정도 마스터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역사적 판단력이에요. 궁극적인 사고 과정이다. 예. 그래서 역사적 판단력이 제일 높은 이제 사고 과정에 속한 거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대부분 이제 기출 문제는 역사 판단력에서 났어요. 판단력에서. 자, 근데 이제 그 갈색 책에 보면 거기 이제 네 가지 이제 하위 범주가 있고요. 여기 이제 대하위 범주라고 보면 또 작은 하위 범주가 있어요. 예. 요 하위 범주가. 예. 그다음에 이제 갈색 책하고 그 남색 책에도 보이죠? 그다음에 또 일부는 그 밑에 또 하위 기능이라는 게 있어. 예, 갈색 책에 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나눠봤거든요. 그래서 큰 네 개의 대범주와 그다음에 그 밑에 또 작은 하위 범주들, 그리고 그 밑에 또 그 하위 기능들. 그래서 이제 주로 그 하위 범주 속하는 것, 큰 범위의 하위 범주와 그다음에 작은 범위의 하위 범주는 사고 과정하고 관련돼 있고요. 장기적인 어떤 장기 기억하고 관련돼 있는 거죠. 그다음에 요 하위 기능은 그때그때 처리하는 사고 기능하고 관련돼 있다.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 파란 책하고 녹색 책하고 녹색 책이나 남색 책하고 갈색 책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한번 이제 읽어보기도 하죠. 이렇게. 자, 갈색 책은 70페이지 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남색 책은 362페이지 펴보세요. 자, 연대기적 파악력은 제일 기초가 되는 파악 거예요. 아까 얘기했처럼. 자, 거기 보면 이제 그 연대기적 파악의 정의가 이제 나와 있는데, 연대기적 파악력. 연대기적 파악력은 자, 시간에 따른 변화를 중시하여 인간의 삶과 잠깐만요. 갈색 책 저도 같이 펴놓고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잠깐 기다려 보세요. 네. 자, 연대의적 파악은 시간에 따른 변화를 중시하여 인간과 삶의 여러 형상을 연대기적을 이해하는 능력을 말한다. 그래서 역사교육에서 연대기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이유를 이제 설명하고 있죠. 네, 이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자, 사건들 사이의 관계를 산정하거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흐름 속에 배열하는 연대기적 관계는 필수적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여기에서는 시간에 관련된 용어로서 이해하고 이들 활용하는 능력, 그 다음에 시대 구분에 대한 이해 능력, 시간의 요소를 통한 인과관계 추론 능력,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표현 이유에 관련된 거고, 여기에서는 요 밑에 이제 시간에 관련된 능력, 그 다음에 시대 구분한 능력, 시간의 요소를 통한 인과관계 추론 능력은
앞에서 얘기하는 작은 범주의 하위 범주예요. 여기는 좀 큰 범주의 하위 범주고 이렇게 제가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인제 갈색책 내용을 좀 비교해서 볼게요. 더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일단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인제 연대기 파악력의 정의예요. 좀 자세하게 설명돼 있어요 여기는. 왜냐면 이게 논문책이거든요. 그래서 연대기 파악력의 자세한 내용, 파악력의 정의 요 부분인데 아 이거 색깔이 좀 이 정도?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연대기력 아이고, 아이고. 자 연대기력 지식과 이해는 학생들이 잠깐만요. 이게 요 정도 높여야 되겠네. 예. 자 연대기력 지식과 이해는 학생들이 약간 다시 할게요. 이거 좀 많이 높여야 되겠어요. 자 연대기력 지식과 이해는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역사학습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연대기력 사고는 역사를 추리하는데 핵심이다. 사건은 제일 기본적인 거죠.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어떤 시간 순서 속에서 있었는지를 이해하는데 연대기적 파악력이 없다면 학생들은 사건들의 관계를 시험하거나 역사적 인과계를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역사적 연대기적 감각이 없다면 요런 문제점이 일어났다는 거죠. 문제점. 사건의 연대를 시험하거나 역사적 인과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 자, 따라서 인제 연대기는 역사적 사건에 조직하는데 정신적 발판을 제공한다. 자, 이렇게 역사가가 시간에 따라 변화를 중시하고 인간의 삶의 여러 형상을 연대기 속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을 연대기 파악력이란다. 이렇게 있죠. 자, 그다음에 여기 뭐 갈색색 부분도 그 하위 범주 부분은 작은 범위 하위 범주는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인제 요거는 남색책 기준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내용이 비슷비슷하니까. 자 여기 보면 첫 번째로 말한 것이 이제 시간과 관련된 용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죠. 요게 이제 첫 번째인데 자 이 용어와 관련된 능력은 과거, 현재를 미래를 구분하거나 시간 관계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 역사적 테스트나 역사 내러티브 속에 시대착오적 용어를 찾아내거나 역사를 서술할 때 시대착오적 용어를 피하는 능력 이런 것들 얘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시대 구분과 관련된 용어를 보면 자, 한 시기 속에서 공통적 속성을 지닌 기간과 변화의 계기를 찾아내는 나누는 것으로 학생들이 이를 통해서 역사의 지속과 변화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시대 구분 관련된 내용의 유용성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죠. 관련된 제 예부는 제 예를 들지 않아도 다 아실 거야. 전에 강독할 때 계속 그 내용을 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능력이죠. 이걸 통해서 시간 순서대로 사실이나 사건을 나열하고 그 가운데 원인과 결과를 구별하는 능력을 말한다. 자, 이때 결과가 원인 앞에 올 수 없는 것을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어떤 사건이 다른 사건의 원인인지 아닌지 절대적 시간의 순서만 판단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뭐 요 관련된 내용은 이제 예전에 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급박해도 이거 외에도 연표 활용 및 연도 계산, 연후의 이해와 사용, 연속성 변화 및 발전의 이해 등을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연대기적 파악의 이제 파악력 밑에 있는 작은 하위 범주를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갈색책 내용을 좀 읽어보죠. 갈색책 내용. 자, 갈색책 내용은 다음 장 넘겨서 72페이지 보세요. 아, 갈색책 내용은 이제 보면 여기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두 번째 단락. 자, 연대의적 파악력이란 역사가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화를 중시한다는 것. 변화는 단절이 아니라 전후 사건의 연속이라는 것. 역사 연구나 역사 이해를 위해서 시간 개념의 이해와
시간상의 위치 파악이 중요하다는 거. 인과관계 이해를 시간 요소를 필요한 것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특징이라는 건 이제 연대기적 파악의 특징을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제가 그 예전에 도표에서 하위 기능이라는 걸 얘기했죠. 요 내용이 여기 있어요. 요게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하위 기능이야. 하위 기능. 예, 여기가 하위 기능이죠. 자, 연대기적 파악력, 아이고, 연대기적 파악력에 속하는 하위 기능에는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하거나, 그 다음에 시간 관련된 용어를 이해를 사용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연표 및 연도의 계산, 그리고 그 연호의 이해함과 사용, 그리고 계속성 변화 및 발전 이해, 시대 구분 이해죠. 여기가 하위 기능이에요. 하위 기능. 요거와 관련된 것들이 이제 남색 책에 여기 있죠. 급박계도가 이제 하위 기능이야.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읽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도 제일 중요한 걸 읽어야겠네요. 이 특징 중에 또 하나가 갈색책 특징에 보면, 자, 역사적 사고 하위 범주 간의 연대기 파악은 다른 하위 범주에 비해서 역사적 사고에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만 제일 기본이 되는 범죄. 이게 키워드죠. 요걸 몰라서 안 돼. 이게 제일 기본인 거야. 6.25 전쟁이 몇 년에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 남한과 북한의 그런 정부들이 어떻게 몇 년이 일어났는지 이런 걸 파악 못하면 이게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역사적 사실들 파악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 탐구력을 넘어갈게요. 역사적 탐구력. 예, 역사적 탐구력. 자, 역사적 탐구력을 이제 좀 읽어보면요. 자, 역사적 탐구력은 제일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사료 분석 능력과 관련돼 있어요. 그리고 제일 넓은 범위의 그런 사고력이에요. 심지어는 그 안에 역사적 상상력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요것도 이제 갈색책 71페이지와 연결시켜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제 보면 역사적 사고의 특징들이 쭉 나와 있는데, 역사적 사고력은 역사가는 이제 사료를 증거를 삼아서 과거 사건의 행위에 대한 설명이나 해석을 하고 이를 통해 역사를 서술한다. 사료의 증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사료 비판이 필요하고, 사료 비판은 1차 사료와 2차 사료를 구분하고, 사료의 성질과 판단, 어, 저자의 출처 확인, 저자의 의도나 작성 목적, 추론, 그리고 사료 속에 선택된 것과 생략된 걸 파악, 의도하지 않는 증언의 색출 등등을 하는 이유도 쭉 있죠. 이 내용들. 여기까지가 이제 주로 역사적 탐구력의 특징들을 이제 쭉 얘기했어. 사회 분석과 비판과 관련된다는 거. 예. 자, 그러면 갈색책 내용을 좀 볼게요. 갈색책. 자, 갈색책 보면 여기 역사적 사고력 가운데, 아이고, 가장 넓은 범주에 속한다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역사가가 수행하는 주된 업무는 과거에 대한 해석하고 설명하는 일이다. 역사가 사료를 근거로 이와 같은 작업한다. 역사적 탐구는 간단히 말해서 역사가 사료를 근거로 과거 사건을 행위에 대한 해석과 설명을 통해 이해를 도출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범죄는 1차 사료와 2차 사료를 구분하고 각각 성격을 아는 능력. 이게 이제 작은 범위의 하위 범주죠. 그다음에 사료 비판 능력. 그다음에 역사 문제를 인식하고 그 뭐냐면 사료를 수집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 요런 것들이 속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어 관련된 내용들 좀 읽어볼게요. 그 남색책에서. 자, 근데 역사적 사건에 이제 수많은 이제 그 인간들 행위를 이루기 때문에 그 이때 과거 행위자의 동기와 신념도 고려해야 돼. 이런 측면에서 역사관 증거의 활용을 엄격히 하지만 그렇다고 자연과학적 객관적 과거를 기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주관적 의미도 같이 포함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그 역사 탐구 능력에서 필요한 능력이야. 그래서 역사 탐구에서 어떤 능력들이 필요하나 이런 것들 이제 좀 얘기하는데, 자, 역사적 탐구에 제일 필요한 게 사료를 다루는 능력이야. 그래서 학습자는 역사 탐구 위에서 역사가 연구할 수 있는 절차를 알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 대체 역사가가 역사를 연구한 절차는 먼저 문제를 인식하고 가설이나 잠정적 결론을 상정한 다음에 자료를 수집하여 검토해 증거의 유무, 가치를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검토된 사료를 증거 삼아 과거 역사를 서술한다. 자, 이 과정의 사료를 통해 역사의 영역이나 추론의 사고를 거치게 되며 논리적 사고를 통해 역사 용역 간의 복잡한 관계나 인과관계를 가져나게 된다. 동시에 역사적 사고, 투견, 상상력, 직관, 감정력 같은 사고를 활용해 밝혀낸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역사 사고력을 통해서 필요한 사고력이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첫 번째가 이제 요거죠. 사고에 대한 영역이나 추론을 통해 사고를 거치는 논리적 사고를 하게 되고, 그냥 두 번째로는 사고가 특유한 상상력, 직감, 감정이입 같은 사고를 한다. 그래서 아까처럼 역사적 상상력도 포함됐다고 했죠.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사료 분석하는데 두 가지 논리적 사고와 상상력과 직감, 감정이입 같은 사고도 활용한다.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그 탐구 기능의 종류가 나와요. 탐구 기능 따라서부터가 탐구 기능의 종류야. 자, 탐구 기능의 종류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일단 보편적 탐구 절차 기능. 요 갈색 기능이 갈색 책이 없는데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남색 책만. 두 번째로는 자, 역사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거죠. 역사 특성에 나타난 그 특성에 나타난 역사 사실이나 개념의 성격을 반영한 탐구 절차 기능이 있고, 그다음 보편적 탐구 절차와 역사 특성의 기능을 합쳐놓은 게 있어. 네, 이게 세 번째예요. 그 뒤에 있는데 여기 이제 좀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일반적 탐구 기능, 그다음 역사적 탐구 기능, 그다음 이들 종합해서 역사적 탐구 기능, 이게 세 가지로 분류해 봅시다. 일반적 탐구 기능, 그다음에 역사적 탐구 기능, 세 번째는 역사적 탐구 기능. 여기 역사적 탐구 기능은 일반적 탐구 기능과 역사적 탐구 기능을 합쳐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좀 보면 일반적 탐구 기능은 이거는 다른 교과와도 공용할 수 있는 거죠. 다른 교과와 적용될 수 있는 거야. 다른 교과도. 여기 보면 딱 느낄 수 있죠. 이거는 탐구학습하고 연결돼 있어요. 딱 보면. 자, 그래서 문제 인지, 그다음에 자료 수집, 자료 처리, 결론 도출, 일반화. 예, 이런 과정을 이제 겪게 되고요. 이건 탐구학습 절차와 비슷하고, 그다음에 다른 교과에도 범용적으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역사 탐구 기능은 역사과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거야. 역사과. 음. 그래서 역사과 개념을 사용하고 역사적 개념을 사용하죠. 그다음에 역사적 자료를 활용하고 역사적 연구 방법을 수행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쭉 보시면 이제 뭐 관련된 내용이 있죠. 역사적 개념 사용에는 계속성과 변화, 인과관계, 발전, 시간 개념, 유사성과 차이성, 일반성과 고유성의 개념 이런 것도 있고, 역사적 자료 활용에는 1, 2차 자료 활용, 그 다음에 그 사회 비판 분석 이런 것 등등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세 번째죠. 이 세 번째는 일반적 역사 탐구 기능하고 역사 탐구 기능 합쳐놓은 거야. 종합적 역사 탐구 기능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먼저 문제 파악 능력이 있어요. 역사의 본질의 주체의 성격을 비추어 다뤄야 할 문제가 무엇이며 그것이 왜 다뤄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을 파악하는 능력. 그다음 두 번째는 정보 수집 능력 있죠. 학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사, 답사, 관찰, 경험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필요한 자료를 선택하는 능력. 그다음에 자료 취급 능력 있죠.
역사적 자료를 해석하여 필요한 자료를 정보를 찾아내서 분석 비교하는 능력. 그러니까 결과 적용 능력은 자료의 검증을 통해서 각 요소 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하고 일반화하여 추론 등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을 적용하는 능력. 그래서 네 가지가 있는데 요거 이제 파악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남색책에 있는 내용들을 좀 파악을 해뒀고, 그러면 이제 다시 갈색책에 있는 내용을 좀 볼게요. 갈색책에 있는 내용. 자, 그래서 이제 갈색책 내용은 이제 역사가 연구 절차 과정을 좀 자세히 설명했어. 그래서 몇 페이지 72페이지 두 번째 단락부터 보세요. 이거는 저기 이제 남색책에서 잠깐 언급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남색책에 보시면 요 부분이죠. 두 번째 단락. 예, 두 번째 단락에서 잠깐 언급됐던 부분이죠. 여기에서. 학습자의 역사 탐구를 위해서 역사가 연구 절차 알고 이 시행한 능력이 필요한데, 역사가 역사를 연구하는 절차를 먼저 인식하고 가설이나 잠정적 결론을 상정한 다음에 자료 수집하고 검토해서 증거의 유무를 같이 쭉 있는 내용이 있죠. 요걸 구체적으로 논문책인 여기에서는 실어놓은 거야. 예. 자, 여기 보면 일단 순서를 보면 문제 인지 단계야. 여기 내용을 보면, 자, 그다음에 사료 수집 및 검토 단계, 그다음에 사료 비판 단계, 그다음 사료 해석 및 결론 단계야. 이런 단계로 나눠져 있거든요. 자, 첫 번째로 이제 뭐냐면 문제를 인식하는 거죠. 1차적으로 해야 할 것은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야. 좀 크게 해야 되겠네요. 예. 자, 1차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문제를 인식했다. 그래서 문제 인식은 선행 연구의 미비점을 발견하거나 새로운 사료를 발견할 경우, 또는 기존 연구나 사료의 새로운 해석을 필요할 경우를 알게 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예. 그래서 이제 문제 인식을 할 경우에 어떨 때 이루어진가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해가지고 문제를 인식하고 나서 하는 단계가, 저 단계에서 하는 게 뭐냐면 그 문제를 인식하고 나면 역사의 가설의 잠정적 결론을 상정한다. 요게 이제 문제 인식 단계에서 했던 거예요. 요거는 이제 탐구학생 가설 설정 부분이 따로 떠져 있는데 요거는 같이 붙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 자,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부터 이제 또 뭐냐면 이제 사료 수집과 분석, 검토 단계가 나타나요. 두 번째 단계. 사료 수집과 검토 작업이죠. 그래서 사료의 종류들이 쭉 나와요. 뭐 구설사, 유물, 건물, 고고학적 유적 등등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자, 그래갖고 이제 이런 사료를 가지고 뭘 하냐? 자, 이것을 역사적 추론을 하는 거죠. 역사적 추론. 그래서 역사적 추론과 관련된 내용이 여기 뒤에 있죠. 이런 사료를 통해서 역사적 추론은 증거의 의미에 대한 논증을 형성하는 것이다. 영역과 추론 과정에서 과학적 사고의 유형, 논리적 사고가 필요하고, 논리적 사고를 통해서 여러 요소 간의 복잡한 과정을 파악할 수 있고 인과관계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가능한 번인들을 체계적으로 추출하고 번인들을 가능한 방법식으로 종합하여 문제를 설명 종합적 분석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논리적 사고가 왜 이때 이제 역사적 추론에서 필요하냐?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료가 항상 불안정하고 가치와 진위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이상의 정당한 가정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정당성은 그 시대에 관한 기록과 다른 사회 비교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비교의 가정이 그렇듯한지를 여부와 적용성이죠. 예, 그래서 다른 증거에 있는지 여부를 따는 거다. 그래서 이제 사료를 증거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사료 비판, 즉 골차 검토해서 한다. 여기서 이제 사료 비판이 나오죠. 세 번째 단계인 사료 비판인데,
그 방법으로서 제시하는 교차 검토야. 그러니까 한 가지 사료만 있는 게 아니라 두세 가지 사료를 서로 비교해 보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고려할 점, 교차 검토에서 고려할 점이 뭐냐? 두세 가지 사료를 서로 상호 비판, 상호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게 뭐냐면 첫째는 텍스트나 그다음 내러티브의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돼. 음. 그래서 그 당시 인제 읽고 그래서 왜냐하면 일단은 그 사람들은 거짓말하거나 자신의 불리한 사실을 감추려는 의도가 있어요. 텍스트가 완전한 건 아니죠. 그래서 요 여러 가지 사료 속에서 저자의 목적과 결과를 살피고 선택된 결과가 빠짐을 파악을 해야 된다. 네,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의도적인 증언을 인제 발견해야 돼요. 비의도적인 증언은 뭐냐면 이걸 내가 발언함으로써 후대의 역사에 뭐 남길 것인가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 이게 뭐 그때 당시에 필요해서 한 거죠. 근데 이게 의도하지 않게 후대에 남겨진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들이 인제 뭐냐면 사회 속에서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갖고 인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자 교황의 교서라든지 재판과 신문 기록, 건물 매도증, 유권자 등록의 목록, 동상, 고지도, 총, 수액 이런 것들은 뭐냐면 비의도적으로 인제 그 당시 상황을 인제 증언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것이 후대에 남길 의도로 만든 건 아니지만 이걸 이용해서 그 당시 상황들 유추할 수 있죠. 그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래서 인제 요런 것들을 함으로써 역사적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만든 이유와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있고요. 자 세 번째로는 역사의 용어를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해야 돼. 어. 그래서 용어는 역사적 질문과 설명뿐만 아니라 과거의 언어와 사상의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특히 교차 검토할 때는 특정 단어가 이전 시대에 갖는 의미를 찾아내야 된다. 대표적인 게 제가 이제 몇 번 이제 얘기를 했던 뭐 백정의 의미 이런 것들이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가 다 다르죠. 자,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이 사회 분석 비판에서 교차 분석, 검토를 이제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네 번째 단계는 사회 비판이 다 끝났어. 그런 다음에 이제 잠정적인 결론과 도출을 해야겠죠. 자, 사회 비판이 끝나면 역사가는 사유를 해석하여 자신이 상정했던 가설이나 잠정된 결론을 논증하고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자, 이때 역사가는 문제 인식부터 결론의 도출까지 철저히 논리적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만 일단 여기에서 고려할 점들이 몇 가지 있어요. 자, 유의점이 있어요. 유의점. 두 가지 유의점을 제시했는데 첫 번째로는 이때 이제 결론 도출할 때 유의점을 보면 자 역사적 사건은 수많은 인간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인 만큼 과거 행위자의 동기와 신념을 고려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를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도 없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이제 고려하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확신하지 말라는 거야. 두 번째로는 자 증거의 엄격성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 해도 역사가는 자연과학처럼 객관적으로 과거를 기술할 수 없다. 따라서 이용 가능한 많은 증거가 선택되고 사건이 그렇게 이런 이유와 방법이 해석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인제 유의점을 고려해서 어 결론을 내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마지막 단 이상으로부터 이제 볼게요. 자 역사적 탐구 기능은 역사를 연구하는 일련의 과정을 발휘한 능력이다. 그 역사가 연구 과정에서 선행 연구와 사료를 검토하고 수집하며 비판하고 해석하며 적정한 결론을 도출한다. 그때 인제 작은 세부 역사를 탐구 세부 기능이 있어요. 1-2차 사료 구분, 사료 수집과 사료의 저자 추출 확인, 사료 비판과 인과관계, 가설 설정과 권력 도출, 역사적 해설 이런 것들이 그 기능이죠. 사고 기능이에요. 앞에 인제 얘기한 것처럼 요게 하위 기능에 속하죠. 하위 기능.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이제 파악을 해 두시고 그다음에 볼 게 이제 역사 상상력이야. 역사 상상력. 자 다시 남색책 내용을 좀 볼게요. 역사 상상력. 자 그 갈색 책은 74 페이지에 있고 그다음에 남색 책은 366 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좀 비교해서 인제 좀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역사적 상상력은 역사적 사고의 고유한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자, 보면 읽어보면 역사적 상상력은 역사적 사고의 고유한 특성 중에 하나다. 이게 키워드죠. 다른 사고에 비해서 고유한 사고력의 특성 중에 하나다. 원래 사료는 불완전한 것으로 의미를 재구성에 대한 일부 단서를 제공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역사적 상상은 이렇게 부족한 증거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다. 그래서 이거에서는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쭉 있어요. 자, 그러면 갈색책 내용도 좀 볼게요. 자, 역사의 사고력 하위 범주로서 역사의 상상력인데 이 범주는 역사를 사회과학과 구별한 특수한 영역으로 역사의 특성을 잘 드러낸다. 고유성을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역사적 상상력이 역사적 사고력을 차지하는 범주는 역사적 탐구에 비해 작지만 탐구력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중요한 하위 범주다. 자, 요것도 이제 역사 상상력의 기능 이렇게 보시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역사적 상상을 하는 것은 역사 연구의 중요한 부분이 사회 불완전성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래서 사료는 과거에 대한 부분적으로 이야기할 만큼 근본적으로 불완전하다. 사료를 이용해서 과거를 재구성하는 등 성공하는 것은 사료와 역사를 만나고 유전할 수밖에 없다. 성공하는 것은 사료와 어, 그 역사를 만남을 통해 유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료의 부족함은 역사가 해석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사료의 의미를 재구성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지만 이 단서를 해석하는 역사가 없다면 과거의 모순된 지수가 설명이 뒤죽박죽 모아놓은 것에 그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료는 고정된 요점 덩어리에 불과했지만 역사가 가면 요 불완전하고 모순된 진수들 상상적 그물의 그물, 상상적 구성의 그물을 이제 씌워가지고 짜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누가 얘기하냐면 콜링우드라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여기 보면 콜링우드라는 사람이 요 내용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어 아이고 뭐 자, 상상적 구성의 구문을 짜거나 고정된 요점 사이에 양상을 보는 것이다. 홀리우드는 상상적 구성의 구문 없이는 역사적 저술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료는 단편적이고 부분적으로 나타났으면 항상 제한적인 시각이 담고 있기 때문에 역사가 어떤 양상을 이해할 수 있는 형식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료에 드러나 있는 많은 부분을 세부상을 띄어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 바로 추론이다. 그래서 이제 복잡하고 이렇게 모순점이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추론이 필요하고 추론은 그냥 상상적 그물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이죠. 추론은 자료를 얻는 연결적인 동시에 자료를 이야기성을 보는 수단이다. 추론의 역할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추론의 역할 쭉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 추론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되게 많아요. 역사적 상상, 그다음에 역사적 감정이입 이런 것도 있어요. 보관과 삽입도 있어. 상상, 감정이입, 그다음에 보관, 삽입. 앞에서 얘기한 구조적 상상 부분 있죠. 요런 거 다 등. 그래서 뒷부분은 다 그런 내용들이야. 그래서 구조적 상상, 감정이입 몇 번 했죠. 건너뛸게요. 이 부분은. 예. 각자 읽어보세요. 이 부분은.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어디로 돌아가냐면 일단 갈색책으로 남색책으로 돌아보세요. 남색책. 자, 남색책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아니 남색책은 이제 볼 거 없네. 예. 잠깐 갈색책 계속 읽어볼게요. 예, 갈색책 어디에서 보시냐면 쭉쭉 넘어가서 다음 장 보세요. 다음 장 보면 몇 페이지? 77페이지. 자, 77페이지 보면 이제 여기까지 쭉 해가지고 보관이 어떻고 감정이입이 어떻고 쭉쭉 설명돼 있는데 이건 앞부분에 계속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건너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해서 역사 상세 특징이 쭉 나오는데 좀 읽어볼게요. 그래서 몇 페이지냐면 77페이지 세 번째 단락이네. 세 번째 단락. 자, 역사적 상상력은 간단히 말해서 증거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주지만 반드시 증거의 입각에서 이루어지는 사고작용이다. 예. 그래서 이제 증거의 부족을 보완하겠지만 이때는 증거의
입각한 거야. 예전에 인지적 측면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역사적 사설의 하위 기능은 삽입, 증거의 간극 파악, 감정이입적 이해, 그다음 상상적 재구성, 그다음에 행위에 대안적 해석을 들 수 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요거는 요 하위 범주, 하위 기능을 얘기하죠. 여기 요 부분을 얘기한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역사 사고의 하위 범주의 상상력 관련된 내용 있고, 마지막 이제 볼게요. 역사적 판단력을 좀 하죠. 역사적 판단력. 자, 역사적 판단력은 368페이지 보세요. 남색책. 자, 이게 역사적 판단, 역사적 사고의 최종 관계예요. 그 부분이. 그 앞에 있는 그 뭐냐면 내용들을 다 거치고 나서야,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그 사고를 거치고 나서야 할 수 있는 거야. 음. 그럼 좀 보면, 자, 일반적으로 판단이란 사물의 진위, 선악의 미추 등 그 직관이나 상상으로 결정한 사고 과정이다. 블룸은 판단을 가장 높은 사고 과정을 보았으며 역사적 사고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서 위치하고 역사 연구나 역사 학습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요소가 된다. 그래서 역사의 판단은 역사적 선택이나 자료 용도에 대한 추론 등의 직관을 작용하거나 작용한다거나 탐구 결과의 소수의 상상력을 작용하는 점에서 상상 요소가 구분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 판단과 역사적 상상의 차이점을 좀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특징. 여기는 상상력과의 차이점. 그 역사적 자료 선택이나 자료 용도에서 추론 등 직관적으로 작용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상상력을 작용한다면서 상상력의 요소가 구분된다. 네, 이게 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갈색책의 내용을 좀 볼게요. 옆에 77페이지 마지막 달려볼게요. 자, 역사적 사고력의 하위 범주의 가운데 마지막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역사적 판단력이다. 그래서 역사적 판단력, 역사적 상상력이 포함될 수 있지만 상상력과 구분된 특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 여기 이미 나왔죠. 그 역사적 자료와 선택이나 자료 용도에 대한 추론 등 직관을 작용한다면 상상력을 작용하는 점에서 상상력 요소가 구분된다. 탐구 결과 서술에 대해서 그런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가 핵심적인 말이죠. 역사적 사고력의 가장 높은 수준에 위치하되며 역사 연구의 학습의 궁극적인 목표의 하위 범주다. 네. 그게 역사적 탐구력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넘어가서, 그러면 역사가가 그 연구 과정을 낼 때 역사 상상력이 왜 필요한가? 그래서 그 역사가가 역사적 판단을 내리는 경우를 이제 역사 연구할 때 다 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여기가 그래서 역사가가 역사적 판단을 내리는 경우. 자, 일단 역사가 연구 과정에서 내리는 판단에 여러 유형이 있다. 예컨대 첫 번째가 이제 어떤 문제를 이제 연구를 할 것인가, 가치가 있는 문제인가. 연구 그 주제 설정할 때도 역사의 판단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 어떤 사료를 선택할 것인가, 연구를 위해서 이용 가능한 사료가 뭐일 것인가, 중요성 정도, 사료 간의 연결성 등의 질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료를 해석할 때도 역사적 판단이 들어가죠. 사료를 해석하고 그 속에 선입견을 구별하고 추론하며 균형 잡힌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합리적 판단을 낼 때도 역사의 사료가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판단을 할 때 도덕적 판단을 할 것이냐, 이것도 역사의 판단이 들어가죠. 그래서 역사관 도덕적 판단을 내는데 모든 중요한 역사적 행위의 핵심적인 도덕적 문제가 있고 역사관 그걸 분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밑에는 뭐 도덕적 판단이 필요하냐 안 필요한 건 예전에 얘기를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또 역사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가 뭐냐, 다섯 번째가,
자, 역사가는 과거 사람들의 문제, 행동, 동기 및 원인, 결과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된다. 자, 그는 과거 사실 기술뿐만 아니라 설명과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중요한 유의미한 판단을 한다. 그래서 과거 사람들의 문제나 행동의 동기, 원인, 결과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자, 여섯 번째는 어떤 판단을 또 하냐면 역사가는 다른 시대의 상황이나 사람들이 사용한 언어의 의미와 함축도 판단되고, 이때 역사가는 언어에 표현된 편견을 제거해야 된다. 그러려면 문헌에 서술된 역사 상황과 저자의 동기를 이해하고 감정적인 비유적 언어를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요걸 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들이 필요한가, 예,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역사의 판단을 할 때 다른 시대의 상황에서 사람들의 언어의 의미를 판단하는 내용도 있고, 그다음 일본 일곱 번째는 역사적 논쟁이나 딜레마에 접했을 때 합리적 판단을 하고 의사결정하는군요. 이것도 이제 역사적 판단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것이 역사교육의 궁극적 목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일곱 가지를 지금 역사적 판단 능력 해가지고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색책을 이제 좀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역사적 판단 양성 방향이 나오거든요. 어, 그래서 어떤 건 일어남부터야. 그래서 이때 이제 역사 판단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인지할 수 있는 배경과 설명 비판, 합리적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기술의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명한 판단은 적절한 질문이 있을 때 가능한데 그 적절한 질문 상상에 나온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 역사적 판단의 양성 방향. 그래서 그 역사적 판단 능력에서 인지할 수 있는 배경 설명 비판, 합리적 결론 낼 수 있는 기술 훈련.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자, 적절한 질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적 판단력을 쓸 수 있는 양성 방향, 교수학습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유의점이 있어요. 자, 유의점 보면, 자, 일단은 첫 번째로는, 자, 여기 유의점이 여기 있네요. 예. 유의점은 역사적 판단을 교수한다는 명목, 교사가 특별한 도덕적 교훈을 제시하거나 특정한 사건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 유의해 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가치관을 개입하거나 그 특정한 사건들을 이제 부각시켜 갖고 뭐 뭔가 특별한 교훈을 주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사의 바람직한 역할이 그 마지막 줄에 있죠. 그래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역사 증거를 토대로 논쟁적으로 다양한 분석 기회를 제공하고 나타난 문제에 다양한 시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두 가지 내용입니다. 역사의 판단력을 이용한 판단력을 양성할 때 바람직한 역할 교사의. 그다음 옆에 이제 갈색 책을 잠깐 볼게요. 자, 갈색 책 77페이지인데 잠깐만 이게 자, 몇 페이지 표시냐면 79페이지 잠깐 펴볼게요. 앞부분은 거의 겹쳐 있고,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역사계는 의미 있는 이제 역사 판단 학문이다. 이렇게 마지막 달려 있죠. 자, 그 역사는 인류와 그들의 문제, 행동, 동기 및 원인, 결과에 대해 판단한다. 이것이 꼭 자연과학과 다른 역사의 본질로 이런 요구는 다른 어떤 과목보다 자연스럽게 판단의 요구를 진정시킨다. 물론 이러한 판단은 인지할 수 있는 배경과 설명의 비판, 합리적 결론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수반될 때 가능하다. 자, 현명한 판단은 적절한 질문이 있을 때 가능하고 적절한 질문은 역사적 사고의 훈련 속에 상상해 나온다. 그 역사가는 과거 사실을 기술할 뿐만 아니라 역사 해석을 통해 유명 판단을 내린다. 그래서 이때 역사를 판단할 수 있는 이제 뭐냐 능력,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 배경 설명과 비판, 합리적 결론을 낼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명한 판단을 적절한 질문이 있을 때 가능하고 질문 역사적 사고를 훈련한 상태에서 상상이 나온다.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그 남색책 내용과 겹쳐 있죠. 이 부분은 이렇게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또한 역사는 다른 시대의
다른 시대와 당시 사람들이 사용한 언어의 의미를 파악한 능력이 포함되는데 그 가운데 편견을 알아내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편견을 파악하는 것은 문헌에 저술된 역사적 사안과 저자의 동기, 감정적, 비유적 언어를 인식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많은 단어가 객관적이지 않고 가치 판단을 포함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 그 언어도 자체의 역사에 갇힌다. 단어의 자체의 형식이 띄고 있지만 의미를 변화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태도와 다양하게 연합한다. 따라서 당시 시대 사람들 생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그 언어의 의미와 용법들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 이런 변화는 인식을 해야 돼. 그래도 이제 뭐 지금은 뭐 일배충이라는 의미를 다 알고 있죠. 근데 원래 일배라는 말이 일배 사이트에서 나온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일배 애들이 이제 하도 이상한 짓을 하니까 거기다 벌레충자를 붙였잖아요. 일배충. 근데 처음엔 일배 사이트 이용한 유저들만 이제 썼는데 이제 나중에는 벌걸 갖다 붙여. 그래서 노론충이니 이제 그때 논쟁을 할 때 이제 15년 관련된 논쟁이 있거든요. 송시효 관련돼서 송시효 정파를 묻는 문제가 있었는데 노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반대층이 노론충이니 뭐 하면서 갖다 붙이고 갖다 다 충자 붙이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일베에게 붙였던 것이 나중에는 다 이제 뭐냐면 허무의 용어를 해가지고 모든 자기 반대측에게 붙이는 충자에 붙이는데 지금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 의미들요. 근데 당시 그 뒤에 이제 1000년 뒤에 사람들이 우리 지금 사회상을 연구할 때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고려나 조선시대 때 사람들 일상적인 용어들은 그 당시에는 다 알고 있을 거야. 일배충의 의미처럼. 근데 지금 입장에서는 모르잖아. 어. 그래서 요때 그 편견이 갖고 있는 그 의미들을 아는 것도 상당히 능력에 속하는 거예요. 예. 요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쭉 마지막 볼 때 앞에서 이제 겹친 내용이지만 역사를 판단할 때 여기 자, 역사의 판단력을 교수 학습 목표로 삼을 때의 요점은 교사가 특별한 교훈을 도덕적 교훈을 제시하고 윤리적 교수를 하기 위한 결정적 사건 이용해서 안 된다. 유의점. 요거는 앞에서 이제 남색채거고 동일하죠. 이 부분은 예. 자,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방법은 왜 안 되냐면 원리적 사고가 도덕적 추이 권리적 사고가 도덕적 추이의 복잡한 기능을 학생에게 길러주는데 실패한다. 아,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사고방식과 도덕적 추이를 어, 복잡한 기능을 학생에게 길러주는데 실패하고 단순히 성악의 개념으로서만 인식하는 거야. 특별한 도덕관을 기르면서 성과 악의 개념으로서만 인식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복잡한 사고력이나 그 인물을 탐구할 수 있는 어떤 도덕적 주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예.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요거는 뒤에 내용하고 겹쳐 있죠. 아니, 녹색책 내용하고 예, 요 부분하고 겹쳐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학생들이 역사 증거를 토대로 논쟁점을 다양하게 분석할 기회를 제시하고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있도록 한다. 요것도 이제 내용이 어, 교사의 바람직한 역할. 자, 이상으로 볼 때 이제 정리를 쭉 해요. 이제 갈색책에서. 아이고. 자, 이상으로 역사적 사고의 하위 범주는 역사적 사고의 특성에 입각해서 연대기적 방역, 역사적 탐구력, 역사적 상상력, 역사적 판단력 네 가지로 구분하고 그 다음에 하위 범주 분류 특징과 세부 기능을 살펴봤다. 자, 이들의 하위 범주는 개념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별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고를 총체적 정신활동이며 개개의 범주에 별개로 구분하거나 개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어느 하나의 범위를 중점적으로 육성할 때는 가능하다. 그래서 왜 이렇게 개념적으로 구분한 것은 이 이유 때문에 이유를 이제 대고 있어요. 이렇게. 자, 그 예를 들면 역사적 탐구력의 신장을 학습 목표 삼을 때는 사료수집과 비판, 가설 검증,
결론 도출의 기능을 집중적으로 양성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연대기업 파악력, 역사적 상상력, 연대적 판단력, 역사적 판단이 완전히 배제되는 게 아니라 그 유기적으로 통합되면서 하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여기까지 마지막 내용은 앞부분을 이제 정리한 내용이야. 볼게요. 네 가지 사고의 특징들을 이제 좀 볼게요. 먼저 역사 탐구를 보면 네 가지 하위 범주 가운데 역사 연구나 학습에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고 작용한 범위가 넓은 역사 탐구력이고, 역사적 탐구력은 역사적 사고력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적인 면을 이루고 있다. 자, 그다음 역사 상상력 관련된 내용 있죠. 자, 역사 상상력은 역사적 탐구력과 쌍벽을 이루긴 하지만 역사적 탐구력에 비해서 발휘하는 빈도가 적고, 그다음 작용 범위가 작다. 상상력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왜 상상력이 필요 없는 경우는 뭘까요? 이건 사료가 완벽하게 존재할 때, 특히 이제 조선시대 사료 같은 거 보면 상상력이 거의 필요 없어. 예, 상상력이 많이 필요했던 곳이 어딜까요? 고대 시대 때. 그 고대 시대 때 사료는 아주 조금밖에 없거든. 그 조그만 사료를 가지고 완전 상상력을 부풀려가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죠. 이게 고대사를 연구하는데 매력인데, 하여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역사적 상상력은 역사적 사고의 직관적이고 인증적이고 확산적 사고를 기른다. 저 여기서 이제 특징이 직관, 인증, 확산이에요. 직관은 경험을 통해서 한 번에 파악을 할 수 있는 능력이고, 인증은 뭐죠? 사료를 이제 바탕으로 하는 거죠. 사료를 바탕으로. 확산이라는 것은 답이 하나 있는 게 아니라 답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열린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연대기적 파악력이 나와요. 예. 자, 연대기적 파악력은 역사적 사고의 기초다. 연대기적 파악력이 없는 역사적 사고는 사상 누각이 된다. 예, 연대기적 파악력이 역사적 사고의 시간적으로 맥락적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이제 역사적 판단력이야. 자, 역사적 사고의 최종 단계죠. 사고의 머리 부분이고 메타인지요. 메타인지는 그 뭐냐면 내가 지금 사고가 하는 장면들을 정확히 인식하는 거야. 사고 작용을. 그래서 내가 즐거운지 지금 슬픈지 이런 것들 정확히 인식하는데, 마찬가지로 역사적 사고력 할 때 역사 판단력은 이게 사고력이 필요할 때 역사 상상이 필요할지, 그다음에 또 이게 탐구력이 필요할지, 연대기적 파악력이 필요할지 이런 것들 다 컨트롤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역사적 사고력은 역사 연구와 학습의 시작부터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도출하고 역사 이해를 도달할 때까지 올바른 방향을 유지하는 구실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적 사고력의 구실 같은 거 내용이 있죠. 역할. 자, 그래서 역사적 판단력은 역사적 사고력의 비판적이고 평가적 측면을 이룬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역사적 탐구력, 역사 상상력, 응대기적 판단력, 그 다음에 역사 판단력 이렇게 해갖고 각각의 사고력의 특징을 갈색책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고 기능의 상세한을 넘어가기 전에 이제 뭘 이제 보냐면 그 내가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역사과 맥락과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2층은 기출문제인데 제가 좀 힘이 빠졌어 지금. 강의를 한 6시간쯤 계속 1시부터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거의 6시간 정도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5시간 반 정도 지금 했어요. 그래갖고 입이 좀 아프고 그래갖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요거 끝나고 다음 시간에는 그 맥락하고 역사 관련된 내용을 보충자를 좀 보면서 갈색책을 읽으면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